조금만 더 빨리 알았으면 훨씬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었는데 너무 늦게 알았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당장 신청해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혼자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신청하시고요. 또 함께 사는 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신청하셔야 됩니다. 주민센터로 달려가시면 됩니다. 자, 정부에서 발표했던 자료 한번 살펴볼까요? 혼자 사는 노인 누구나 응급 안심 서비스 신청 가능하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있었는데요. 이 기준이 드디어 폐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산다 한다면 소득 기준 자체가 완전히 폐지되었다. 그래서 대상자 기준이 더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제 주민센터 가셔서 바로 신청하시고요. 혹시 내가 신청 대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주위에 건강이 안 좋으시거나 혹시 노인성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오늘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료 살펴보면요. 독거노인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응급 안심 서비스 신청이 이제는 누구나 가능하도록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자 기준이 확대된 것인데 우리나라 노인 기준 65세부터 노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혼자 산다면, 안전 때문에 위험하다면 이 서비스를 신청하셔야 되는데요. 자, 노인들 여러 가지 응급 상황들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조리하다가 화재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치매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조리하는 것 자체를 까먹어버리기 때문에 언제든 집에 불이 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장시간 동안 쓰러져 있다면 이때는 정말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지하고 신고해주는 서비스, 이것이 응급 안심 서비스인데요. 우리나라 정보통신 기술이 그만큼 발전했기 때문에 이런 ICT 기반에서 장비를 설치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볼 때 24만 가구에 이 기기를 설치해 드렸는데요. 냄비를 태우는 화재 사고 119에 곧바로 신고되어서 응급관리요원이 바로 출동한 사례, 그리고 화장실에서 장시간 쓰러져 있던 어르신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 응급관리요원들이 발견해서 신속하게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 상황에 노출되었다면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폐지한 겁니다. 자, 그림 한번 살펴볼까요?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 안심 서비스 사업 개요를 보시면 어르신들 집에 장비를 설치합니다. 이래서요, 응급 상황이 생긴다면 119 그리고 응급관리요원에게 바로 연락하는 겁니다. 화재 감지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집에 화재가 감지되었을 때는 바로 119로 자동 신고되도록 하고요. 응급호출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나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때 바로 버튼만 누르면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로 신고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보통 화장실에서도 마찬가지, 침실에서도 마찬가지, 갑자기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요, 전화기가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전화기를 찾지 못하고 허둥지둥 하다 보면 정말 커다란 응급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때 침실이나 화장실에 바로 호출기를 누르기만 하면 119로 바로 연락이 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활동량을 감지하는 건데요. 레이더 센서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실제 활동량이 줄어들었다 하면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 심박이나 호흡 같은 것들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었을 때는 응급관리요원에게 이 사실을, 이 내용을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기기들이 설치되게 되는데요. 자, 내용을 보시면 응급호출기 같은 경우에는 응급 버튼을 누르면 바로 소방서로 연결이 되고요. 침실이나 화장실에 설치됩니다. 그리고 게이트웨이, 침실에 설치된 게이트웨이는 소방서로 바로 연결되거나 아니면 미리 저장해둔 자녀 같은 비상연락처로 전화를 걸어줍니다. 그리고 거실 같은 경우에는 활동량 감지기,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으면 즉시 알려줄 수 있도록 활동량 감지기가 계속 작동하게 되고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불이 나면 연기를 감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소방서로 화재 감지기가 신고하도록 연결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출입구, 문이 열리면 열렸다, 문이 닫히면
다쳤다 이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갑자기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는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겁니다. 서비스 대상자를 보시면 노인은 65세 이상 홀로 지내는 사람은 누구나 가능하고요. 2인으로 구성된 가구 같은 경우에는 조손 가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조손 가구 그러니까 손자나 손녀랑 함께 사는 노인 가구인데요. 이분들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오늘 이 정보를 보신다면 내가 여기에 해당된다 하시는 분들 반드시 이 서비스는 신청해 주시고요. 또 혹시 주위에 이런 어르신들이 정보를 모르는 분들이 있다 한다면 오늘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부모님들 혹시 어떻게 지내는지 최근 건강이 나빠졌다 그리고 깜빡깜빡 까먹는 일 특히 최근에는 치매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증 치매도 있고요. 중증 치매도 있는데 중증 치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알 수 있지만 경증 치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치매인지 아닌지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화재 사고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하고요. 또 노인성 질환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많은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노인 같은 경우에는 부상당하는 곳이 가장 많은 곳 화장실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곳에서 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무료이기 때문에 비용 걱정은 하시지 말고요. 주민센터에 가셔서 일단 상담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주민센터 간 길에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무료 혜택들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조금씩은 다르지만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이왕 가신 김에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 많으니까요. 이미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다뤄봤지만 아직까지 이런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이 혜택까지도 모두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집에 갑자기 못을 박아야 된다. 벽을 뚫어야 되는 일이 생겼는데 전동 드릴을 사기에는 너무 비쌉니다. 1, 2만 원이 아닙니다. 수십만 원씩 하는 이 전동 드릴 우리 집 벽 한번 뚫으면 이제 언제 쓸지 모르는데 빌릴 사람도 없습니다. 이럴 때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주민센터입니다. 이런 전동 드릴 외에도 정말 많은 것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무료 혜택 어떤 것들이 있느냐? 생활공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전국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공짜로 빌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간혹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대여 비용이 조금씩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전국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는 무료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것들이 갑자기 필요할 때 무조건 사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센터에 전화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전기 드릴도 있고 망치도 있습니다. 펜치나 그라인더나 드라이버, 톱, 가정용 사다리, 줄자나 손탁화 같은 것도 무료로 빌릴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갑자기 팩스를 보내거나 프린트해야 되겠다. 종이로 프린트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요즘 대부분 프린터기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 많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 주민센터입니다. 주민센터 갈 때 USB 파일이나 이메일에 저장해놓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주민센터 민원 창구 쪽에 있는데요. 한 사람당 5장 정도 인쇄할 수 있는데요. 꼭 필요할 때는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무료로 프린트하거나 팩스도 보낼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사용하는 칼이나 가위날을 무료로 갈아주는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칼을 쓰다 보면 무뎌졌을 때 버리고 새 걸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지만 주민센터에서는 칼이나 가위를 갈아주는 칼갈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장난 우산 같은 경우에도 고쳐주는 서비스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폐건전지입니다. 주민센터에 가져가시게 되면 새 건전지로 교환해 주는데요. 폐건전지 대부분 20개 정도를 모아서 가져가면 새 건전지로 교환해 줍니다. 주민센터에 따라서 그 숫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유팩을 잘 씻어서 말려서 가져가시면 주민센터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교환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화장지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트병도 교환될 수 있으니까 내가 사는 주민센터 어떤 것들을 교환받을 수 있는지 가시기 전에 한번 확인해 주시면 생활의 정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꽁초를 모아가면 돈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최대 6만 원까지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담배꽁초 현금 보상 주민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이 내용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센터를 직접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방법, 신청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공유누리 서비스입니다. 지금 당장 검색해 보시면 인터넷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더 많은 공짜 정보들이 있습니다. 문화나 숙박도 있고요. 회의실을 공짜로 빌릴 수도 있습니다. 강의실이나 강당,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곳, 물품이나 연구장비, 실험장비, 교육이나 강좌까지 모두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누리를 이용하시게 되면 내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검색해 보시면 되는데, 물품 같은 경우에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공구나 기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검색해 볼까요? 자, 요금은 일단 무료 어떤 것들이 있느냐, 시도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부산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자원 정보가 쭉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라돈 측정기도 있네요. 심사 여부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라돈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장난삼아 빌리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닌지 확인하는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타일 커터. 정말 이런 것들은 일반 사람들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장비들입니다. 그리고 만약 산다 하더라도 직업이 아니라면 살 필요가 없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전기선 릴입니다. 그러니까 길게 전기선이 필요하다 할 때는 이런 전기선 릴도 무료 사용 가능하고, 휠체어도 빌릴 수 있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존, 휴대용 방역 분무기까지도 무료로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장비들 모두 무료이기 때문에 과연 돈 주고 사야 되느냐 걱정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공유누리를 활용하시면 모두 무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디에 주차할 것이냐, 노상이냐, 노외냐, 부설 주차장이냐, 전기차 충전소냐, 기타 주차장이냐. 요금 무료인데요. 일단 노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노상주차장 어디에 공짜로 주차할 수 있느냐 검색해보면요. 서울 세관 주차장 무료입니다. 그리고 그랜드 코리아 레저 지상 주차장 무료고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빨래골 노상 공영 주차장, 강북구 교육청 길 모두 무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만약 내가 어떤 곳에 가야 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주차요금 때문에 걱정되거나 또 주차할 곳이 없어서 걱정하셨다면 이런 주차 서비스 이용해 보는 것도 생활비를 아끼는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왕 한번 본 김에 숙박시설 한번 살펴볼까요? 문화숙박 전라북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무더위 쉼터 경로당이네요. 대부분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무료 숙박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료가 아닌 유료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무궁화 오토 캠핑장 25,000원, 부안 청소년 수련관 6만원, 부안 청림 천문대 청소년 수련관 4만원, 태권도 진흥재단에서도 85,000원, 그 외에도 가족 휴양림이라든지 테마파크, 여러가지 숙박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유누리였고요. 자, 이제 서울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에는 공유누리가 아니라 공유허브라는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보시듯 물품 같은 경우에는 공구대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서울시 공유허브 사용하시면 똑같은 장비들, 똑같은 공구들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아이 키우는 분들 활용하시면 좋은 정보인데요. 장난감, 대부분 잠시 쓰고 버리는 장난감들, 이런 장난감 도서관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무료인 것도 있고요. 약간의 돈을 지불하고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장난감 도서관도 활용하시면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자, 또 하나 정장 공유 서비스도 있습니다. 취업하시는 분들, 꼭 정장을 입어야 하는 장소에 가셔야 되는 분들,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부터 만 39세까지, 그러니까 청년입니다. 청년들이 꼭 정장을 입어야 한다 할 때는 이런 정장 공유 서비스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물품뿐만 아니라 공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공간이나 시설 활용할 수 있고요. 주차장 따로 서울에서 활용하실 분들은 공유허브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직접 들어가셔서 찾아보시고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비를 아낄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주위에도 혹시 이런 사소한 것들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정보 많은 곳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